결국 중국을 잡고도 싶지만 중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관세 폭탄이 미국 내 물가를 가장 많이 올리게 될 것이라는 걸 트럼프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미국이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11월까지 90일 더 연장한다는 행정명령을 실행을 했습니다. 우방국인 우리나라한테는 3,500억 달러를 투자하라고 하고 오히려 중국에는 관세 협상을 유예하는 어이가 없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중국을 잡고도 싶지만 중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희토류의 문제도 있지만 중국의 관세 폭탄이 미국 내 물가를 가장 많이 올리게 될 것이라는 걸 트럼프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보다도 더 중요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미국 내 물가가 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트럼프는 생필품과 식료품에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라도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기대감에도 주가가 잘 오르지 않으니까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올해 자사주 매입 규모는 1조 1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워렌 버핏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7월부터 급증을 했는데 이전에 자사주 매입 최대치가 2006년 7월에 877억 달러였는데 지난 7월에 1656억 달러로 2배까지 자사주 매입을 한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S&P 소속 기업들이 올해 1분기에만 2,93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즉 대형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집중이 되면서 상위 20개 기업이 전체 매입의 절반 가까이 차지를 했고 AI 기술주들이 주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 알파벳,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등등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반면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자사주 매입을 4분기 연속으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미 고평가된 시장의 주가를 억지로 더 끌어올리고 트럼프 관세 때문에 생기는 재무 부담을 감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를 한다고 합니다만 결국 인플레이션하고 파산의 확장은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뉴스 제목처럼 미국의 자금 시장은 정부의 재정 적자 때문에 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옐런 장관이 단기 국채만 발행만 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던 베센트 현재 미국 재무장관도 지금 단기 국채만 발행을 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장기 국채 위주의 국채 발행은 미국 재정이 안정적이라는 메시지를 주지만 단기 국채 위주의 발행은 유동성에만 의존한다는 인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만 구조적인 재정 적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차환, 연준의 국채 매입 축소, 그리고 이제 글로벌 수요 변화 때문에 상반기에는 1달러도 발행하지 않았던 신규 국채를 2조 달러 규모의 신규 국채를 하반기에는 발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매년 해야 합니다. 이 양의 신규 국채를 발행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장기 국채 금리, 시장 금리가 내려갈까요? 이 미국 국채를 누가 사줍니까? 중국? 아니면 일본? 유럽? 전부 다들 지코가 석잔데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말고 없지 않나요?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수요를 발생시켜가지고 국채 매입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채를 발행한 규모의 수요를 만들어내기에는 정말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언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언발에 오줌을 놓으면 잠시 따뜻하지만 금세 다시 얼어버리죠. 또한 금리가 만약에 급격하게 오르게 된다면은 2023년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처럼 국채의 시장가와 장부가의 격차가 생기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스테이블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미국은요, 송전망 건설 비용도 감당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기료는 오르고 있고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낮은 금리의 지방채 발행으로 민간 전력회사 대신에 지방정부가 감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등하는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해서 공공채권 발행을 해서 송전망 투자라는 이례적인 법안을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20% 정도의 고객이 전기요금을 연체를 하고 있고 전기요금으로 투자를 한 게 회수를 하는 게 안 되니까 대신에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가지고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는 한다고 하는데 결국 미래의 비용을 현재의 자금으로 땡겨가지고 돈을 빌려서 지금 당장을 해결을 좀 해보고자 하는 것인데 단기적인 요금이나 효과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전기요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부채 확장 말고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부채가 만든 인플레이션이 현재의 위기를 만들어낸 것이고 붕괴를 막기 위해서 트럼프도 나름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여러 영상에서 제가 공공기관 부채가 많이 있는 것 제가 꾸준하게 얘기했었죠. 한전만 해도 200조 원 적자입니다. 전기료를 올리긴 올려야 하는데 올리면은 반발이 있을 것이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뉴스에서 딜레마라고 하지만은 나중에는 방법 없다. 전기료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뉴스 제목이 바뀔 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돈으로 저렴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진실입니다. 이게 영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 엄청난 비용 상승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너무나 큰 부채 때문에 유지하는 것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 그거를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